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특허 경영 전문가 방대복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허와 창업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또 발명을 창출하고 그리고 또 기업체에서 연구원이라든가 이 기업체 임직원들이 연구 개발의 그 성과로 새로운 발명을 창출하고 그것을 특허청에 특허 출원해서 특허를 받은 다음에 그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고 또 수익을 내서 기업을 운영하는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 특허란 무엇인가, 또 특허 취득 절차, 그리고 특허 기반으로 한 그 창업 전략, 특허의 중요성,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특허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좁은 의미에서는 이 특허를 대개 이제 특허법에서 우리가 새로운 발명을 만들어내고 그 발명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그 독점권에 대한 의미로 우리가 특허라고 말을 하지만 또 넓은 의미로 특허로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넓은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재산권, 큰 의미에서 산업재산권이라든가 또 저작권, 그리고 그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에 포함되지 않는 그 또 새로운 의미의 신지식재산권, 즉 좀 쉽게 말씀드리면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또 영업 비밀이라든가 또 생명공학, 이러한 그 넓은 의미의 우리 인간의 두뇌 활동의 창작물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권리가 바로 그 신지식재산권이 되겠습니다. 이런 넓은 의미도 우리가 흔히 특허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보통은 이 특허법에서 말하는 새로운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 그것을 주로 특허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특허법에서 그 발명의 정의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 발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우리가 새로운 발명, 우리가 두뇌 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 인간 생활이 편리하도록 새롭게 만들어낸 그런 그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부여하는데 그 특허에 대해서 특허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발명이란 무엇이냐? 이 특허에 보시면 이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또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 고도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고도하지 않은, 즉 발명의 효과가 현저하게 높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명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그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누구나 반복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또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새롭게 만드는 것들, 즉 새로운 거죠. 신규성이라고 해서요. 그리고 그 또 진보된 거, 기존의 것에 비해서 효과 자체가 현저하게 높은 그 진보된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해가지고 특허라고 하는 그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해 주는 그런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허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또 신경을 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이디어와 발명과의 그 차이, 이 아이디어가 어떤 것이고 또 발명이 무엇이며 발명을 어떻게 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가지고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이디어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라든가 생활의 문제라든가 어떤 그 기업체의 어떤 그 기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그 우리 머릿속에서 그 어떤 구상, 새로운 착상을 하는 거죠. 구체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아이디어 가지고 어떤 물건이나 방법을 이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연한 상태, 막연한 생각, 그것을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부르고요. 이 발명이라고 그러면 그 아이디어 자체가 실질적으로다가 구체화된, 실질로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구체화된 아이디어가
바로 발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명에 대해서도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새롭고 진보된, 즉 효과 자체가 현저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허로 독점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그 범위가 넓습니다. 왜? 구체화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범위를 줄이면 이제 발명이 되는 것이고요. 구체화된 아이디어 자체를 우리가 또 특허 출원해서 이 새롭고 진보된 기술로 인정을 받으면 특허라고 하는 그 독점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연구를 하게 되면 연구 성과가 나오는데요. 연구 성과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발명과 발견, 그 두 가지 이 성과가 가장 핵심적인 연구 성과인데요. 그 발명과 발견에 대해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발견이라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거, 우리 자연계에 이미 존재했던 것인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찾아내지 못한 거, 그것을 발견이라고 그러고요. 발명이라고 그러면 기존의 자연계에 그런 그 새로운 발명이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없었는데 우리 인간이 연구 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거죠. 즉 우리 머리를 써가지고 새로운 발명으로다가 새로운 물건이나 방법으로 만들어낸 것이 발명입니다. 그래서 이 발명 자체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발견에 대해서는 특허의 대상이 안 됩니다. 발견 자체로 이제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발명을 하게 되면 특허 출원해서 특허라고 하는 그런 독점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이 맨 처음으로 만드는 그 자전거의 공기 타이어에 대한 발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860년대에 이 자전거용 공기 타이어를 만들었는데, 그 만들기 전에는 이 자전거 자체가 쇳덩어리였습니다. 쇳덩어리.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고 또 우리가 그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도 어떤 탄성이 없기 때문에 딱딱하고 굉장히 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의 그 던롭이라는 그러는 분이 우리 그 축구공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자전거의 그 바퀴, 쇳덩어리 바퀴에다가 바깥에다가 그 공기 타이어 튜브를 갖다 씌우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맨 처음에 발명을 한 것이 이런 그 자전거용 공기 타이어 발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특허 출원할 때까지 이 프로세스를 간단히 보시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처음에 우리가 그 생활에 불편한 또 어떤 기업체에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을 우선 찾아내는 거, 발견하는 게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그 발견한 아이디어, 그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생각, 착상을,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 아이디어 자체를 갖다가 이제 구체화시켜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물건이라든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구체화시키는 것이 이제 발명입니다. 발명을 한 다음에 또 그 발명 자체가 이미 내가 발명을 했지만 이 다른 사람이 이미 발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명이 했는지 없는지, 내 발명과 똑같거나 또는 유사한 이 다른 발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선행 기술이 되겠는데요. 선행 기술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를 해서 자신의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 특허 출원이 필요합니다. 특허 출원 필요한데, 그런 경우에도 이 발명 자체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했을 때 과연 다른 사람들이 내 발명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 침해한지 여부를 갖다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면 특허 출원을 하고, 또 쉽게 침해 파악이 어렵다, 입증하기 어렵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특허 출원을 하지 말고 노하우로다가 이제 그 자기가 비밀스럽게 관리하면서 본인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 출원 준비가 되면 이제 명세서를 쓰고 그 다음에 특허청에다가 특허 신청, 출원을 하게 되면 권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발명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기본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세 가지 단계로 될 수 있는데, 맨 첫 번째 것이 이제 기술 과제,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 현재 기술이라든가 현재 어떤 물건에 대해서 불편한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갖다가 우리가 인간의 두뇌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새로운 수단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제 발명이 되겠는데 그 새롭게 만들어냈던 거에 대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작용 구동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그 효과를 봐야 됩니다. 효과 자체가 기존의 거와 별 차이가 없다. 아니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진보된 발명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그것을 테스트를 해가지고 효과 자체가 기존의 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좋다. 굉장히 한 30% 이상 효과가 뛰어나다. 이런 경우에만 특허 출원하게 되면 심사를 해가지고 이 특허권이라고 하는 그런 독점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특허를 받기 위해서 발명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특허청이 출원하면 전부 다 그 특허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 등록을 해주기 위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사항이 보시는 바와 같이 발명 자체가 우리가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만드는, 즉 누구나 반복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구체화된 발명이어야 하고 또 우리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 됩니다.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은 특허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성과 진보성, 즉 자신의 발명이 기존의 거에 비해서 새롭고 또 진보된 효과가 좋은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선별해가지고 특허를 부여해 줍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10건의 발명을 특허 출원하게 되면 한 6건 정도, 6건 내외 정도가 우리가 특허권이라고 하는 독점권을 특허청에서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허 출원에 필요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서류 보시면 이제 출원서라든가 또 이게 출원서 자체는 이제 발명자라든가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명세서가 있는데 명세서는 주로 이제 발명의 명칭이라든가 또 특허 청구 범위, 즉 내 발명 중에서 어떤 범위를 갖다가 독점적인 권리를 보호받고 싶다 하는 그 특허 청구 범위를 기재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발명 내용을 상세하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면도 붙이게 돼 있는데 이 도면 자체는 우리가 발명 자체를 갖다가 글로만 쓰면 그 발명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도면을 갖다가 첨부해가지고 그림을 첨부해가지고 좀 더 발명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부가적으로 첨부되는 서류가 도면인데요. 도면 자체는 발명의 내용에 따라서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발명이 다 특허받기 위해서 도면이 첨부되는 건 아니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특허 청구법과 발명의 명세서인데 명세서에 보시게 되면 이 발명의 그 상세한 설명이 있고요. 상세한 설명 중에서 우리가 그 특허로다 독점적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허 청구 범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되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없는 내용인데 특허 청구 범위로 기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특허로 보호를 못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특허 출원해가지고 이제 심사를 통과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허 등록을 시켜줄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심사를 통과하게 되고 심사 통과한 거에 대해서 특허 등록 결정이 되면 특허 등록 그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허권 자체도 하나의 그 재산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권에 대해서 뭐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특허권에 대해서도 특허료라고 하는 것을 3년치를 납부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그 활용하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4년, 5년, 6년, 20년까지 연차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특허 자체를 자기가 포기한다, 더 이상 활용 안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특허 연차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특허를 활용해서 어떻게 창업을 할 거냐, 특허를 기반으로 한 그 창업 전략에 대해서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기재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기반이 자기가 발명했다 하더라도 그 발명 자체를 시장에서 시장의 어떤 그 일반 국민들이 구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자신의 발명, 특허받은 발명 구입을 많이 해야지만이 그 특허받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발명해서 특허받았지만 아무도 살 사람이 없다. 그런 경우는
자신의 어떤 그 특허를 받기 위한 비용만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특허 자체가, 특허 받은 발명 자체가 시장에서 필요한, 시장에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사고 싶다. 굉장히 생활이 편리하고 아주 좋은 발명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사고 싶다. 이런 시장 니즈가 많은 그런 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니즈, 시장의 수요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발명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특허 출원도 하고 또 우리가 창업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특허 발명을 갖다가 그 몰래 침해해가지고 몰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발명과 비슷한 유사한 개념의 새로운 물건에 대해서 또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전부 다 특허 출원을 해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해놔야지만이 자기가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가 있죠. 즉 자기 발명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인기가 좋아요. 좋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몰래 복제할 수가 없죠. 왜냐? 그 사람이 유사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전부 다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를 받아가지고 도저히 그걸 갖다가 복제하거나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특허 받은 사람만이 독점적으로 20년 동안 계속해서 많이 팔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기업 자체도 매출도 늘어나고 수익도 많이 증가하고 해서 기업 자체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출원하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으면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이라든가 또 홍보도 하고 양산을 해가지고 이제 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허의 중요성을 우리가 말씀드리면 기업을 운영할 때, 창업을 해가지고 기업을 운영할 때 그 기업을 경영하기 위한 핵심 자원이 우리가 4가지를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돈, 자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가 이제 물건, 뭐 공장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생산 기계라든가 설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식 재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특허라든가 뭐 디자인이라든가 상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두뇌 활동의 창작물인데 독점적인 권리죠. 나만 쓸 수 있는 거 나만. 다른 사람은 쓸 수 없거든요. 그런 독점적인 권리가 있는 것이 바로 지식 재산. 있는데 가장 우리가 경영을 할 때 핵심 경영 자원이라고 하면 바로 이 지식 재산이 우리 기업을 경영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기업의 부가가치를 많이 올려주는 핵심 경영 자원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실질적으로 다 기업에서도 이 지식 재산의 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전체 기업 가치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지식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업에서 이제 우리가 특허를 가지고 기업을 창업하고 기업을 운영할 때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점점 제고시켜야 되거든요.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 2가지 정도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성장성. 기업이 그 특허 발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매출을 올려가지고 기업 자체의 그 매출이 계속 늘어나야지만이 기업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직원도 많이 뽑고 내부 직원들도 승진도 시켜주고 하게 되는데 이 매출이 늘어나지 않으면 이게 기업이 발전 못하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판매는 되는데 수익이 안 나. 적자가 나요. 그러면 기업이 가치가 높아지겠습니까? 기업이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 매출도 올려야 되지만 동시에 기업의 수익도 지속적으로 증가돼야지만이 기업의 가치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허를 하게 되면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특허권이 있다는 것은 우리 기업, 특허권에 대한 권리자, 나만 그 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거든요. 독점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대로 물건을 많이 만들고 싶으면 많이 만들고 또 가격을 비싸게 받고 싶으면 가격을 비싸게 부르면 됩니다. 왜? 제품 자체가 어제 좋으니까 가격이 비싸더라도 잘 팔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허가 있다는 것은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특허를 기반으로 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기업의 가치도 높이고
기업을 성장 발전시키는 그런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